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봐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원계로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속도라는 건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변하면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 그래서 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작용은 알짜힘이 작용하고요. 그거를 뭐라고 해? 구심력이라고 하죠. 이 구심력은 어디로 작용하느냐? 물체의 안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운동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각속도라는 개념이에요. 각속도라는 건 당연히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각속도와 여기에 병진 속도, 이 속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요거를 이야기하면, 내 속력은요, 각속도에다 뭐를 곱해준 거랑 같다? 반지를 곱해준 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와 진동수, 주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운동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얘가 1초에 몇 번 회전했느냐 이야기하는 게 진동수예요. 그래서 각속도와 진동수의 관계 같은 경우에 뭐냐면,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두면, 그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각도는 2파이죠. 네. 그리고 주기분의 1은 우리가 진동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반지름이 20cm야 마음에 안 들어 얘를 뭐로 바꿔야 돼? 0.2m로. 그리고 1초에 5번씩 회전해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진동수가 5번이라는 소리죠. 여기서 각속도와 속력 구할의 각속도는 2파이 f를 써서 얘가 2파이에 진동수 5를 집어넣으니까 10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하려 속력은요, 우리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력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0.2에 10파이 각속도를 곱해서 얘는 2파이가 됩니다. 단위를 쓴다라고 하면 각속도는 시간의 역수고요. 속력은요, 당연히 미터/세입니다. 왜? 우리가 미터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라 그래서 뭐가 있느냐? 원운동을 하면 가속도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의 구심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보고요. 이 속도의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속력에 각을 곱해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 우리는 이걸 외워라. V에다가 오메가를 쓴 거랑 같고 실제로 외워야 되는 건 이거죠. 여기다가 V에다가 R오메가를 집어넣으면 R 오메가 제곱이 구심가속도다. 그리고 오메가 대신에 V를 집어넣으면 얘는 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했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얘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안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이야기하고요. 얘는 당연히 뭐에 비례하냐면 구심력에 비례합니다. 안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한다는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해요.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왜? 등속 원운동일 때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은 물체의 어디를 향해요? 중심 방향을 향해요. 그리고 가속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 R분의 V죠.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등속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등가속도라는 거잖아요.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X입니다. 그래서 구심가속도 예제 풀어볼게요. 반지름이 10m의 원궤도를요 20m/s로 일정하게 속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럴 때 구심가속도를 얼마냐 라고 물었으니까 구심가속도는 R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인데 여기서 사용할 건 뭐냐? 밑에 겁니다. 왜냐? 속력과 반지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심가속도는 반지름 10에 속력 2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40이고 가속도니까 단위는 미터/세컨드 제곱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구심가속도예요. 근데 뭐냐? 지름이 4m래 아하 얘기하는 게 반지름이 2m라는 거고요. 2파이/s의 각속도로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메가가 2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구심가속도 크기 구하라는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뭐를 써야 돼? 요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8파이 제곱이 되고요. 단위는 미터/세컨드 제곱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구심가속도에 당연히 질량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구심력이 되죠. 그래서
얘는 F는 MA인데 얘 여기서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다. 그래서 M R 오메가 제곱 또는 M R분의 V 제곱이 구심력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을 일정할 때 원운동할 입체의 속력이 2배가 됐다라는 건 당연히 구심력이 M R V 제곱에서 여기 있는 V가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고요. 그럴 때 구심력은 몇 배가 되느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심력은 몇 배가 돼야 돼? 그럼 제곱배니까 4배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는 했지만 마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등속으로 나오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 얘가 말 그대로 뭐냐? 단진도 운동인데 단진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네들을 1차원에 등속 어느도 2차원을 1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얘가 단진동하게 됐고요. 그때 단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얘는 마이너스 m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r 사인 오메가 t가 뭐랑 같다? x랑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mr 오메가 제곱을 우리가 k라고 치환하면 마이너스 kx 이래서 뭐냐? 아하 탄성력으로 바라봐도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는 당연히 루트 n분의 k가 나오고요. 얘를 이용해서 단진자의 주기를 구하면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기 때문에 2파이의 루트 k분의 m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등성원운동 정리하고 할까요? 각속도와 진동사의 주기에서 관계는 이제 주기는요 오메가분의 2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요 2파이 f가 뭐였냐 오메가였기 때문에 f는 뭐냐 2파이분의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반대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고 구심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 r분의 v제곱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심력은요 여기다가 m만 곱하면 되잖아 mr 오메가 제곱 m r분의 v제곱입니다. 네 우리 넘어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질량이 m, em이 물체가 원을 중심으로 반지를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요. 얘도 속력이 v고 얘도 속력이 v래. 네 등속 원운동하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럼 보자. 우리가 지금 얘를 볼 건데요. A와 B의 주기는 같다라고 물어봤어요. 기억 봅시다. A와 B의 속력이 같잖아. 이동거리도 당연히 같죠. 그러면 당연히 주기는요. 시간이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따질 수 있죠. 그래서 뭐냐? 속력분의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거리 2파이r이에요. 근데 얘도 같고 얘도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B와 주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구심가속도라는 건 뭐야? A구 R 오메가 제곱 R분의 V제곱. 근데 A, B 둘 다 반지름 같고 속력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가 구심가속도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심력의 크기를 물어봐요. 구심력의 크기는 당연히 우리 A의 크기는요. M, 그 다음에 반지름 속력의 제곱이고요. B의 구심력의 크기는 질량이 2m이잖아. 그래서 2m R분의 V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러니까 B가 A의 2배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영, 니은, 디귿이에요. 네, 2번 봅시다. 네, 그리고 같이 질량이 M이고 2M이 AB가 있는데요. 얘는 반지름이 3R인 지점에서 얘는 R인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AB는 항상 AOB를 있는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A가 여기쯤에 오면 B가 여기쯤에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야? 얘네가 일직선에 있다고. A가 여기쯤에 왔으면 B는 여기쯤에 온다고.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일직선에 있다로 위치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회전했을 때 B도 얼마만큼 회전한다? 이만큼 회전한다. 서로 회전할 각도가 같다. 무슨 얘기냐? 각속도 A와 각속도 B가 뭐하다는 거냐? 같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잊지 말고 가시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억내기 풀어봅시다. 네, 기억. 단 A와 B의 크기, A와 B의 각속도는 같다? 이거 제가 앞에서 설명하고 갔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3배다 라고 물었어요. 속력은요, VA는 당연히 각속도와 속력의 관계 뭐야?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잖아요.
VB의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근데 A와 B의 각속도가 뭐예요?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의 3배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90력의 크기는 A가 B의 2분의 3배이다 물어봤어요. 90력의 크기 물어보니까 당연히 우리 뭐 해야 돼? 네, 뭐를 해봐야 돼? 요거 해봐야죠. 90력의 크기는 FA는요. 질량 곱하기 이번에는 90력이 두 가지가 있잖아. M, R분의 V제곱 썼지만 얘는 이걸 쓸 겁니다. 왜? 각속도가 같은 거 이용해서. 반지름 3R,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 B의 90력은 질량이 2M, 반지름 R, 각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의 몇 배야? 2분의 3배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네, 3번. 질량이 EM인 두 물체 AB가 마찰이 고 수평의 실험대를 통과하는 실로 연결해서 무슨 얘기냐면 얘는 여기로 회전하고요. 얘는 여기 있다라고요. 근데 두 개가 실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치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A는 구멍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요. A는 등속 원운동을 해요. B는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A와 B의 두 운동이 다른 운동이에요. 그래서 따로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석해 볼게요. 일단 B는요. 아래로 뭐를 받아? 중력을 받아요. 얼마만큼? EMG만큼. 근데 B를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 장력이 있어요. 실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B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아래로 EMG로 당기는데 위로 T로 당기죠. 그랬을 때 얘가 정지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력이 EMG라는 거 여기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의 운동을 보자. A도요. 실에 걸려있기 때문에 장력이 작용해요. 근데 A에 걸린 이 실의 장력은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A가 등속 원운동하는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A는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구심력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운동관찰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넘어가서 네, 찾아봅시다. A의 자공에는 구심력의 크기는 EMG다 라고 그랬어. 구심력의 크기는 장력이었고요. 장력이 몇이야? EMG야. 그러니까 맞아 틀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보라. 구심 가속도라는 건 뭐야? M, R, V 제곱이잖아. 여기서 구심력이 M, R분의 V제곱인데 여기서 가속도가 뭐야? 얘가 가속도죠. 근데 우리가 봤더니 위에서 장력과 장력이 EMG야. 그러니까 얘가 EMG야. 그럼 당연히 M에 없어지면 구심가속도는 G가 아니라 몇이어야 돼요? 2G여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럼 A의 속력은 루트 2RG냐 물어봤어요. 속력은 계산해보면 돼요. 구심력 MRV 제곱이 EMG다. 여기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량은 이렇게 약분 되고요. 반지름 곱하고요. 그럼 V 제곱이 ERG잖아요. 그러니까 V는 루트 2RG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에요. 네, 4번 볼게요. 얘가 단진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나타낸 거고 나는요. 가에 있는 물체 X 성분을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물체의 운동에 대한 걸 찾아보라 이거죠. X가 얘 지금 이 물체의 X 좌표가 여기쯤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 2R, 반지름 R이라고 치면 얘가 R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X좌표에 얘가 여기쯤에 있으면 얘가 뭐 2분의 1R, 여기쯤에서 X좌표가 0, 여기쯤에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R, 여기쯤에 있으면 마이너스 R. 이런 형태가 표현된다라는 걸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X를 봤더니 최대가 2m고 최소가 마이너스 2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건 여기가 2m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X가 변하는데 잘 보면 맨 처음 여기서 출발했다가 얘가 마이너스 2까지 가죠. 그랬다가 다시 0으로 왔다가 2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요거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가 0인 지점은 여기랑 여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가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이렇게 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0으로 왔다라는 건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고요. 얘가 2로 갔다라는 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고 다시 0으로 오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얘가 뭐야? 얘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네, 물체 운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은 것을 구하라 라는 건데 각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각속도의 크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반지름이 2고 여기서 주기가 몇이다? 4파이라는 거 알아냈어요. 얘를 가지고서 각속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이용하는 거죠.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얘가 4파이래요. 그러므로 각속도는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라디안 퍼 세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속력을 1m 퍼 세크다 물어봤어요. 속력은요, V는 R 오메가죠. 그러니까 반지름 2 곱하기 각도 2분의 1.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어요.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를 R 오메가 제곱 사용할 겁니다. 왜? 반지름 2 각속도 우리가 몇인지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얘는요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5번 볼게요. 신장에 매달려서 얘가 비스듬하게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N이랍니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 아,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10N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력 가속도와 육식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얘가 운동을 여러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더 찾아야 돼요. 장력은 10N 문제에서 줬어. 뭐가 있을까? 이쪽으로 당연히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력과 중력이 합력을 구하면 너네 뭐 하면 돼? 평행사변형 피타고라스 그리면 되잖아요. 아, 이거 평행사변형 그리면 되죠. 힘의 합성이니까 벡터를. 중력이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력을 구하면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리면 얘가 뭐가 돼요? R자임이 됩니다. R자임. 이 R자임이 뭐야? 얘가 원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의 핵심은 아하, 중력과 장력이 합으로 뭐를 하고 있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분석해서 보면요. 얘가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며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야. 지금 세 개가 합력이 되잖아. 요 중력과 여기 길이가 뭐예요? 같겠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잘 보면 이런 형태라는 거 그릴 수 있다고요. 60도인 삼각형인데 장력이 얼마? 이쪽으로 10N. 중력이 얼마? 이쪽으로 중력. mg죠. 지금 중력 mg. 그 다음에 이쪽으로 90력. 근데 우리가 여기가 수직하니까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력 구해보자. 90력의 크기는요. 장력에다 뭐를 취해주면 돼? 이렇게 가는 거 사인 취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10N의 사인 60도. 그래서 얘는 5 루트 3N입니다. 아니면 비율로 적어도 돼요. 10N 60도니까 아 얘가 5N, 얘가 5 루트 3N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물질 질량 0.5kg다 물어봤어요. 봤더니 중력이 5N이래. 근데 중력과 속도가 10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을 얼마 하면 돼? 0.5kg이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문제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속력이 필요하잖아. 90력을 봤더니 m r분의 v제곱이 90력이잖아. 근데 얘가 몇이래? 5 루트 3이래요. 근데 질량이 몇 킬로냐? 질량이 우리 0.5라는 거 알아요. 반지름은 봤더니 반지름 잠시만요. 얘를 살짝 지우면 네 반지름이 1m랍니다. 그러면 속력의 제곱이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니다. 요렇게 해도 되겠다.
네, 보면 반지름이 1이라면서요. 그래서 mv 제곱이 뭐냐? 5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체 운동 에너지 공식은 뭐죠? 2분의 mv 제곱이지.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5 루트 3. 그래서 얘는 2분의 5 루트 3 줄이 네, 물체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심력이나 에너지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6번은 그러면 이제 장력이랑 하나 더 있습니다. 중력까지 있는데 얘는 수평면이 받치고 있으니까 뭐까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물체가 면 위에 있어요. 그럴 때 받는 힘이 뭐가 있다? 수직항력이 있다. 요거까지 생각하시는 문제입니다. 네, 질량 M의 물체가 천장의 실로 연결되어서 수평면에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실의 길이는 L이고 실과 연접 방향으로 60도면 원운동의 주기는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하네요. 원운동의 주기는 4파이 루트 G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면의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천천히 풀어봅시다. 원운동의 주기가 나와 있어요. 원운동의 주기는 당연히 오메가분의 2파이잖아. 얘가 4파이 루트 G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는 어떻게 나오냐면 4파이, 2파이 약분되고요. 오메가를 하면 얘는 2의 루트 G분의 1이고 그러니까 오메가는 뭐가 나오냐면 얘는 2분의 1의 루트 L분의 G가 나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친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를 이제 힘을 분석해야 돼요. 이 물체가 받는 걸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얘가 실에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안쪽으로 뭐를 받아요? 장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뭐를 받아요? 중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뭐를 받아요? 수직항력을 받습니다. 이 세 방향의 힘의 합력으로 얘가 물체의 알짜임,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구심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네, 얘의 원운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 물체 힘을 조금 우리 이쪽 방향을 볼게요. 이 힘이 조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얘가 지금 잘 보면 물체가 구심력이 이렇게 작용하려면 일단은 실의 방향 쪽으로 얘가 장력이 이렇게 작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체가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에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요?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예요. 힘을 조금 색깔별로 표시해 볼게요. 네. 장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아래로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위로 작용할 겁니다. 수직항력은 당연히 위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얘네 세 개들이 합력이 어떤 형태를 이뤄야 돼? 이렇게 구심력을 이뤄야 됩니다. 합력이 구심력을 이뤄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얘네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 60도의 삼각형에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중력과 수직항력 방향이 반대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F9가 R자임이 되려면 여기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이 중력에서 R자임을 중력에서 수직항력을 뺀 만큼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얘네 둘 사이에 합력이 여기의 크기가 돼야 얘와 장력과 요 두 개의 힘의 합력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지막 F90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냐? 6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뭐를 사용할 수 있느냐? mg 수직항력의 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탄젠트 60도를 곱한 값이 왜냐? 여기 수직하니까 뭐랑 같다? F90력이랑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심력을 하려면 당연히 반지름과 각속도 또는 속력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문제 우리가 앞에서 각속도를 알고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m, r, 오메가 제곱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원운동하는 반지름을 계산해야 되죠. 원운동하는 반지름이 어디냐 봅시다. 원운동하는 반지름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원운동하는 반지름이죠. 근데 실의 길이가 몇이야? L이야. 그러면 당연히 60도인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얘는 2분의 1L일 거고 반지름은 몇이 나올 거야? 2분의 루트 3L일 겁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질량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그 다음에 오메가 요거 2분의 1 루트 L분의 G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산하면 탄젠트 60도는요 루트 3이죠. mg-n 루트 3은 얘는 계산하면 네 m의 2분의 루트 3l에 얘는 4분의 1 L분의 G가 나와요. 오른쪽을 정리하면 L은 이제 사라지고요. 8분의 루트 3 mg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3끼리 약분해요. 그러므로 수직항력은 계산하면 mg-n이 8분의 1mg야. 그러니까 얘는 8분의 7mg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요 왼쪽에 힘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느냐. 힘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느냐. 얘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네,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